자, 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장실이 하창구입니다. 오늘은 이제 장중이 함께하고 있고요. 본 영상은 장중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전장 흐름을 보고 오후장 또 내일장까지 생각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코스닥 845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장은 여러가지 자의적인 어떤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기준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뭐 미국이 하락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근데 증시는 그 각각의 나라의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을 구성하는 시가총액의 파워 게임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2차전지, 자동차. 근데 최근에 자동차 흐름이 되게 좋은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얽혀 있습니다. 뭐 시가총 1위와 2위는 배터리비입니다만은 또 밑에 엔캠이라는 종목도 있고 또 제약주도 있고 그쵸, 반도체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비중 자체를 놓고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쏠림이 엄청 심하죠. 삼성전자 20%에 나머지는 5%, 밑에는 2%인데 여기는 삼성의 지배력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두 종목이 각각 5%, 4%딱 끝나고 나면 다음부터는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금리 뭐 이래서 금리 이슈라든 이런 것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시장에 보여주는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수렴을 하고 어떤 특정 마디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되면 시장 상당히 강한 에너지 응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수가 올라갈 때 많은 투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좀 뭐냐면 어제도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수가 올라갈 것 같은데 내가 뭘 사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지수 자체를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지수 ETF인데 코스닥,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라는 ETF 상품입니다. 코드 번호가 233740. 이제 코덱스란 글자는 운용사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코덱스 글자 붙으면 삼성자산운용, 타이거란 글자가 붙으면 미래에셋자산운용입니다. 기타도 뭐 몇 개 있어요. 아리랑이란 글자가 붙는 것도 있는데, 그럼 요거는 지수가 움직일 때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 지수가 0.6%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 233740이 배수니까 이론적으로는 1.32% 근데 1.46%잖아요. 그러면 딱히 보면 코스닥 150 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수는 올라갈 것 같은데 뭘 사야 될지 애매할 때는 사실 이 상품을 투자하는 것도 투자의 한 방편이 되고요. 근데 지금 오늘 장에서 이제 투자가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상하다. 아까 좀 전에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으로 봤더니 이 메커니즘 이야기인데 그게 뭐 에코프로 BM도 뭐 24만원 정도면은 그래서 뭐 전야 후광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 메커니즘이란 건 뭐냐 하면 약간 이제 이쪽에서 한쪽에서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의 힘이 좀 빠지면서 뭐 대표적인 게 보험주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몇 개 쳐보면 됩니다. 이 금융주들도 추가적인 상승 탄력세 멈춰 있고 또 삼성화재 같은 큰 주식들이 힘이 이렇게 쭉 빠진단 말이죠. 지주회사. 그 다음에 GS라든지 이런 지주회사도 마찬가지고 한화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이쪽에 들어갔던 자금 자체가 약간 빠지게 되게 되면 코스닥 쪽에서는 며칠 전에 그래프톤 같은 경우가 실적도 좋았고 자사주 환원 정책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하이브 같은 종목들이 밑에서 딱 받쳐버리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게 코스피 종목입니다만 이런 그림으로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코스닥에 있는 엔터주 쪽으로 SM이나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어제부터 이제 뷰노라는 이런 종목들도 약간의 반등세를 좀 이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수 메커니즘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장전에 이 크라우드웍스 같은 기업도 한번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 관점으로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시장을 읽는 메커니즘,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려요. 우리가 특정 종목에 대한 어떤 모멘텀과 이슈, 뭐 예를 들어서 제주반도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반도체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고 어떤 모멘텀으로 움직이는지는 어느 정도 각인이 돼 있어요. 이걸 개별주라 그럽니다. 바텀원 방식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이 주식 클래스 장실이라든지 내일 정시 기타 주간 정시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거는 시장 전체에서 보여지는 판세를 읽는 겁니다. 판세란 건 뭐냐면 어차피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객 예탁금이라는 것도 50조라는 단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미수금 잔고도 1조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선물 예수금도 항상 보면 왔다 갔다. 그쵸? 주식계획 수익정권 이런 것만 계속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많이 보는 게 그게 예탁금 잔고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것들 말이죠. 자, 그런 관점 놓고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이러한 약간 한쪽이 빠지면 한쪽이 올라가는 그림으로 간다는 것이 시장의 섭리고 이게 이제 바로 메커니즘이죠. 이렇게 물 흐르듯이. 그럼 지금 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수에 반응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낙폭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요 장중 실시간 이 종목 장실을 하면서 고 845라도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기존의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종목 중에서 뭐 KCT라든지 이런 원래 주도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되게 중요하게 보시면서 뭐 추세 추종 매매나 투자를 하시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조금 소외받아서 밑에서 올라오는 뭐 예를 들어서 클래시스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종목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죠. 그래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기나긴 시간을 하락을 했다가 저점을 잡는 종목들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주식이란 게 뭐 JNTC도 마찬가지고 이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JNTC란 기업 자체도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을 강화하는 자체 비즈니스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시장이 빠지면서 어느 정도 소외받았던 종목에 대한 코스피 지수가 밸류 프로그램 지수였다면 코스닥은 2차전지의 지수. 근데 2차전지의 지수 자체가 압도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하방을 좀 지지한다고 보게 되면 이런 소외주에 대한 로테이션이 들어온다는 관점으로 시장을 읽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조금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읽고 힘을 읽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은 많은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시가총액 코스피는 한 1위부터 20위까지 코스닥은 한 1위부터 20위까지 요 정도 종목들의 약간 그 흐름을 좀 계속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시장의 눈이 이렇게 커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시장은 열리고 있고 뭐 미국의 국채금리, 금리 이슈 이런 게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시장이란 것은 항상 선반영이란 걸 내변하고 있고 수급의 쏠림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만은 그 기업의 주가가 본인치까지 올라가게 되면 다시 본인의 모멘텀으로 간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저녁 9시에는 또 주식클래스 야간 수업 라이브가 진행되니까 또 많은 분들 저녁에 매주 수요일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클 마지막 구호가 주클이에요.